우리 막내딸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네. 막내딸, 어서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많이 줄게.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요, 뭘. 그리고 아저씨, 장사가 생각보다 잘 돼서 저도 너무 좋아요. 피곤하실 텐데 평일엔 제 원룸에서 주무시고 다니셔도 돼요. 좀 비좁긴 하지만 그래도 부엌 겸한 거실이 조금이나마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저씨만 괜찮으시다면 저도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말만으로도 고마워, 막내딸.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저씨가 꽤 오래 신세지고 계신 고모집은 저희 동네와는 너무 멀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김밥집 위치에서 지하철로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종종 가게 일이 늦게 끝나면 몹시 피곤하실 텐데 아저씨는 그 먼 거리를 말없이 오가며 출퇴근하셨죠. 하지만 제 원룸에 신세지면 제가 불편할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컨디션이 몹시 안 좋아 보이는 아저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가게 장사 적당히 하시고 닫으시는 게 어떠세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세요. 제 원룸에 오셔서 식사라도 하시고 주무세요. 감기약도 챙겨 드시고 내일 아침에 나으시면 바로 가게 나가시기도 편하시잖아요. 3분 거리인데. 그래. 오늘은 아무래도 좀 신세를 져야겠구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힘이 드네. 미안해서 어쩌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긴요. 일주일 내내 계신다고 해도 전 괜찮아요. 얼마 전까지도 전 아저씨 집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지고 살았는데요. 그런 말씀하실 사이가 아니잖아요. 몸살이 단단히 난 아저씨는 그날부터 며칠 저희 집에서 머물며 가게 장사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종종 제 원룸에서 쉬다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오가는 동네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아저씨 가게를 들른 전 동네 주민들에게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집 김밥 못 먹겠네. 더럽게 뭐하는 짓들이야? 아버지 뻘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서요. 애들도 자주 오는 가게에 이런 분들이 장사하는 게 안 좋아 보여서 그래. 제 양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웃기고들 있네. 내가 아가씨 옆집 사는 사람인데 맨날 같은 집으로 드나들던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친부모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없다고 집주인이 그러더만. 아휴, 아버지 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양아버지로 둔갑시켜? 술 취하셨어요? 어디 남의 가게 와서 영업하는데 방해질이세요. 신고하기 전에 어서 가세요. 작은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와 아저씨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괜한 소문만 무성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아저씨와 전 난감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며칠째 손님이 하나도 없던 날들을 보낸 어느 날 밤, 아저씨는 황급히 가게 문을 닫고 동생 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그 가게 내놓게 되었어.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내가 나 사는 동네에 일할 곳을 마련해서 벌이는 문제 없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너가 괜히 걱정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 아저씨,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남 얘기 아무렇게나 떠드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내일이라도 나오셔서 당당하게 장사하세요. 저녁 시간엔 저도 도와서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럴 거 없어. 이미 가게는 내놓았고 주인과 얘기 다 끝났다. 그리고 아저씨도 이제 새로 일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자주 만날 시간이 없을 거야. 당분간은. 그날 이후 아저씨는 점점 더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아저씨의 입장에선 제가 동네에서 피해라도 입을까봐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안부도 물었지만 한참 뒤에 아저씨에게서 문자로 오는 답변은 바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과 건강 잘 챙기라는 말뿐이었죠. 그렇게 아저씨와 혜진 언니는 제 삶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 역시 살기 바빴기에 이곳저곳에서 일하느라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전 30대가 되었죠. 20대에 닥치는 대로 하던 일들을 30대가 되면서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일의 노선도 정확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해왔던 일은 음식점에서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쌓아온 이력이었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다듬어서 차츰 식당 운영하는 업무 파트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회에 프랜차이즈 식당의 매니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음식점의 잔 업무부터 뭐든지 다 경험했던 경험치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어선 프랜차이즈 관리 업무도 맡게 되면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요식업의 대표들과 대가들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들도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경영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저를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직접 찾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을 가장 큰 실적으로 올렸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본사 직영점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네? 저야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당장 다음 주부터 연봉 협상하고 출근하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내가 더 잘 부탁드려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마케팅 기획력도 좋고 영업력도 좋다고 속해 있던 매장에서 칭찬과 소문이 자자했어요. 노력과 고생 끝에 좋은 결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대표의 말씀대로 본사 총괄 매니저로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죠. 늘 악착같이 노력했던 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고, 연봉도 협상이 잘 되어 그때부터 돈을 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일을 하며 돈을 모으는 게 취미가 되어버렸고, 저만의 꿈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열고 싶은 마음이었죠.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은인들을 원동력으로 삼아 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을 쌓으며 모은 돈에 투자를 받아 작은 상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40대가 되어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1층 음식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제 가게 족발집은 초기부터 장사가 잘 되어 단골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면서 규모는 확장되었습니다. 그중 유독 가게에 관심을 보이며 자주 찾아오던 사업가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사업 실패로 늘 술에 쩔어 사는 단골이었습니다. 그 손님을 볼 때마다 부도난 사업으로 힘들었던 부모님을 떠올리며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생각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단골 손님은 만취 상태로 제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장사가 점점 잘 되네. 이 가게 터가 좋은가?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우리 집에선 안주만 드시다 가세요. 이미 너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나 아직 멀쩡해요. 우리 누이 사장님 안 되겠네. 단골 손님한테 술을 안 팔면 쓰나. 아무리 단골 손님이어도 인사불성 될 정도로 드시라고 술을 팔 수는 없어요. 나도 양심이 있지. 술 더 잡수시고 싶으시면 포장해 줄 테니까 댁에 가셔서 드시고 주무시던지. 왜 이래? 나 진짜 아직 멀쩡하다니까요. 나 사업망해서 백수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누이. 아이고, 누가 누굴 무시하겠어요. VIP 단골 손님이 족발가게 사장 주제에 어찌 무시하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죠. 아이고, 걱정 마세요. 내 아내가 곧 저를 모시러 올 겁니다. 지방에서 일한다는 아내분이 서울 올라오신 거예요?
잘 됐네. 아내분이 VIP 손님 좀 잘 모시고 가면 좋겠네. 네, 아내가 제 걱정된다고 며칠 전에 올라왔네요. 근데 미안한데 뭐 해줄 게 없네. 아휴. 그 단골 손님을 마주할 때마다 사업으로 부도나서 허덕이던 부모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마음이 동요되어 짠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단골 손님을 찾으며 한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말한 대로 아내분이구나 생각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골 손님을 챙기며 부축하는 모습과 목소리가 익숙해서 자세히 보니 나의 오랜 은인 혜진 언니였습니다. 귀티나던 언니의 얼굴은 사라지고 안쓰러워 보이는 얼굴만 남아있었습니다. 또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와서 술 마시는 거야? 여보, 어서 일어나요. 집에 갑시다. 단골 손님을 부축하다 절 보게 된 언니는 절 전혀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전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소리치며 언니를 덥석 안고 말았습니다. 언니도 놀랐는지 절 밀쳐내다가 그제서야 제 모습을 확인하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요? 세상에. 일본으로 떠나고 연락도 잘 안 돼서 매번 아저씨 통해서만 안부 들었는데. 어머, 내 동생. 어머, 너가 여기 무슨 일이야? 나 족발집 사장 됐어요. 여기 내 가게예요. 그리고 언니 남편분이 우리 가게 오래된 단골 손님이셨네. 어머나 세상에, 별일이다. 우리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세상에. 내 동행 어떻게 지냈어? 너무 반갑다. 그리웠어, 동생아. 혜진 언니 남편도 우리 사이를 보고 듣고 놀랐는지 술이 다 깬 모양이었습니다. 언니는 일본에서 어린 시절 고생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듯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남편의 사업 실패로 힘들게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로 전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언니는 남편 덕분에 잘 살게 되자 아저씨를 모시고 살게 되었지만 사업 실패로 다시 몰락하자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아저씨를 간병하는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요양원도 보낼 수 없는 형편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혜진 언니는 남편과 결혼 후 사업가 아내로 잘 나가던 시절 절 찾으려고도 했었지만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몰락하게 되면서 풍비박산난 상황이 되어버렸고 갚아야 할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나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었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울증으로 인해 무료하고 나태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듯했죠. 게다가 아저씨의 병세까지 겹치자 모든 걸 내려놓은 것처럼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전 우리의 인연이 운명이었다고 감지했습니다. 마침 제 가게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었고 번창하는 때에 은인이었던 아저씨와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보통 인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니의 사정을 다 듣게 된 전 혜진 언니에게 제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바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언니와 단골 손님이었던 형부도 제 가게의 직원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고 힘든 잔업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해진 언니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전 언니를 더욱 쉽지 않은 일부터 지시하기도 하며 가르쳤습니다. 언니는 매몰차게 생각되었는지 어느 날은 제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고 펑펑 울며 징징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다 계획이 있었답니다. 언니, 요즘 나한테 섭섭하지? 뭐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뭐. 섭섭하긴 그래도 이렇게 일도 주고 돈도 벌게 해주는데 고맙지. 그냥 몸이 힘들어서 그래.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돈 봉투네. 나 월급 계좌로 넣어주잖아. 이건 무슨 돈이야? 평생 나를 키워주고 아껴준 아저씨 언니에게 갚고 싶은 마음의 일부야. 그리고 아저씨 조만간에 내가 만나봐도 되지?
얼마든지. 그런데 아마 널 몰라보실 수도 있을 거야. 너가 서운한 마음만 없다면 만나도 좋지. 치매로 저를 못 알아볼까봐 걱정하던 언니는 허름한 집안 아저씨가 계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전 아저씨를 만나 뵙기도 전에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거봐, 너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아빠를 보여드리기 힘들었던 거야. 괜찮겠어? 이 방에 계셔? 언니와 형부가 번갈아 돌보는 아저씨는 골방에 우두커니 앉아 계셨습니다. 모습을 보자마자 전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죠. 아빠, 저예요. 막내딸. 막내딸 왔구나. 너가 여기 어쩐 일이냐? 아빠, 막내딸 알아보시겠어요? 오늘은 정신이 맑고 온전하시네. 막내딸이 아빠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날 아저씨는 잠깐이었지만 절 알아보셨습니다. 전 언니와 상의 끝에 황급히 아저씨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고, 치매 초기 단계여서 치료를 하면 호전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여 요양원에서 개인 요양사와 치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언니, 이제 걱정 마.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지 내가 아빠 치료 도울게. 앞으로 잘 치료받아서 아빠 기억 돌아오게 만들자. 그리고 예전처럼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도 갖자. 세상에, 동생아, 너무 고맙다. 눈물바다가 된 그날, 언니는 쉼없이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되려 고마웠습니다. 절 수년간 키워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들이었기에 돈 몇 푼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언니는 제 계획대로 식당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때까지도 무기력하면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언니는 늘 투정이 많았고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자수성가하여 아저씨 치매 치료비며 병원비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절 보면서 뭔가 깨닫는 바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시련들을 겪으면서 내가 너무 나태해져 있었나 봐. 식당 일은 사실 아직은 너무 고되지만 너 덕분에 자극을 많이 받았어. 고마워, 내 동생. 언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사실 언니가 우습게 보던 식당 직원들 중에 아주머니들은 이미 엄청나 부자도 많아. 이를 통해 돈을 불려서 5억, 7억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고, 절대 우습게 보고 무시해선 안 돼. 타고난 흙수저였던 날 지금의 금수저로 만들어준 원동력은 사실 아저씨와 언니야.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제 계획에 발맞춰 더욱 열심히 일을 배우고 척척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꽤 오랫동안 적응 기간이 필요했지만요. 그리고 형부도 함께 제 식당에서 일을 손에 익혔습니다. 그렇게 2년간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어 동고동락했죠. 그리고 제 계획이 결실대로 저는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언니 부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하고 저는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10수년간 요식업 장사에 단련이 되다 보니 장사엔 도가 텄을 정도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다 나의 계획이었어. 물론 그 무엇을 그냥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아저씨이고 언니지만 내가 피땀 흘려 꾸려온 가게를 운영 한번 안 해보고 힘든 것도 겪어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어줄 순 없었어. 그래서 그동안 언니를 일로 괴롭혀온 것도 사실이야. 그래, 이제 나도 알아. 처음엔 너가 내게 식당 일을 시키면서 모질게 굴어서 부자가 돼서 거만하게 변했나 하고 오해한 적도 있었지만 아빠에게 하는 걸 보면서 작은 오해는 풀었어. 그리고 지난 세월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갚으려는 너의 마음에 감동받았어. 너무 고맙다.
또 한 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가게가 되자 아무것도 못하던 처음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처음부터 본인이 운영해온 사장님처럼 철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의기소침하고 우울하던 모습도 완벽하게 사라졌고 너스레와 충심으로 손님과 직원에게 너무나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액은 제가 운영할 때보다 더 상승하기 시작했고 언니와 형부는 너무나 만족스러워 고생이 행복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언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내가 더 갚을 게 남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가게 옆에 아파트 말이야. 언니와 형부가 이사해서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너는 너가 사는 집까지 내어주면 넌 어떻게 하려고? 난 새 집으로 이사하면 되지. 새로운 사업도 다른 장소로 확정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집도 알아보고 이사하면 돼. 그리고 내가 살던 집에서 아빠도 다시 모시고 살면 좋겠어. 치매 거의 호전되셔서 많이 나으셨으니까 개인 간병인을 두고서라도 말이야. 어때? 아휴, 그 어린 시절 꼬맹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인이 될 줄 몰랐다. 우리야 뭐 할 말이 있겠니? 다 좋으라고 너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감개무량할 뿐이야. 언니, 난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해. 내가 언니 집에 처음 가게 된 날, 그날 밤에 낯설지만 새로운 집에서 내 방을 갖게 되었잖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은 괴로운데 또 한편으로 어린 마음에 그 집도 아저씨와 언니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와 멀뚱멀뚱 누워있는데 언니가 돌아가신 엄마가 읽어주셨다는 동화책을 가져와서 내게 보여줬잖아. 그 동화책에 나오는 입체적인 그림들이 마치 꿈만 같았고 내가 그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 그래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꼭 잘 돼서 우리 새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언니와 아저씨는 어디에도 없는 나의 은인이자 내 가족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해줬다니 고마워. 일본으로 떠나면서 널 두고 갈 때 정말 많이 울었어. 그런데 살기 바쁘니까 널 찾을 겨를도 없이 이렇게 나 살기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약속 내가 못 지켜서 미안해. 무슨 말이야. 내가 약속 지켰잖아. 우리 꼭 다시 만나서 그때처럼 즐거운 저녁 식사하자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 주에 내가 살던 집으로 이사하고 집 정리되면 아빠와 언니와 형부 다 같이 맛있는 식사하자. 어때 언니? 우리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날 운명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아저씨를 모시고 언니와 형부는 제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식탁에 마주 앉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옛 추억을 나누며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저씨도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제 호칭을 너무 듣기 좋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쉬는 날이면 자주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더 좋은 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익선동과 성수동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와는 다르게 MZ세대 타깃의 베이커리 카페랍니다. 시기와 트렌드를 맞춰 오픈한 가게 역시 평일에도 웨이팅이 길 정도로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와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은 은인들 덕분에 원동력이 되어 자수성가하게 된 전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손님들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